자, 그 다음에 71번 봅시다. 71번. 71번 아닌가요? 맞죠? 예.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거기 이제 봅시다. 계약은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죠. 근데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불합의에는 이게 의식적 불합의하고 무의식적 불합의, 수문 불합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무의식적 불합의 문제 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집이 있는데 을한테 이게 미국 사람입니다. 이게 홍콩 사람이고 1만 불에 팔겠소 라고 했어. 근데 이 불을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로 생각했어요.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로 생각해 버렸어. 그러면 일은 응 했지만 수문불합의가 있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착오와는 잘못이에요. 착오는 뭐냐면 자, 갑이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하고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응 했어. 계약이 성립해요. 이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착오는 계약이 성립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달라요. 자, 그러면 1번 청약은 주관적은 사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립하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버린다. 조문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취소는 계약이 성립을 전제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계약이 불성립했으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혼인이 성립을 해야 혼인이 무효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혼인 취소하자고는 말도 안 되잖아요. 똑같죠?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이 가능하고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죠. 격지자 간의 승낙이 발신주의잖아요. 격지자 간이든 대화자 간이든 청약은 무조건 도달주의고 격지자 사이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조심하세요. 72번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소실에서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위헌부담이죠. 을 소유니까 을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을 소유 주택에 대해서 가복했는데 계약 체결절 인도 전이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죠? 이럴 때 을 채무자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나눠지죠. 책임이 없다면 이때는 목적물 인도는 인도는 면하지만 그죠? 집값 청구할 수 없죠. 이게 위헌부담 문제죠. 집값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때 책임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갑은 을한테 해제하고 손해배상이죠. 에?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가 갑이 이행지체 중에 쌍방 책임이 없다. 그럴 때는 지분 인도는 면하죠. 집값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나옵니다. 갑과 을에서 책임이 없는 사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집값 청구할 수 없죠. 위헌부담입니다. 갑과 을이 책임이 없는 사로 주택이 소실됐습니다. 을이 계약금 수령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은 맞죠.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은 대금 집값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의 수령 지체 중에 갑으로 책임 없는 사로 주택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집값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죠.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7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계약금 수령했어요.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려고 약정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위약금 하는 특약도 가능하죠. 갑, 을 사이의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 맞습니다. 을은 중도금 지급 후라면 이행 착수했죠.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을의 해약금에 한 해제권 행사로서 손해배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원상회복이 문제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죠. 갑을 사이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 565조는 해약금 규정은 의무 규정이니까 해제권 행사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나 똑같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속 소급이온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없애는 건데 해지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고요.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은 처리하지 못하죠.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의 약정이 없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러면 6.15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소멸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다. 그러면 해지는 전원으로부터 전원한테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소멸하죠.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나 똑같습니다. 반환을 금전에는 합의로 있으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해지나 똑같습니다. 5번이 답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을 필요 없죠. 태아. 현존할 필요 없어요. 틀렸죠.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당사자가 아닙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엔 항변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조문입니다. 542조 있다로 가야 됩니다. 제3자의 수익의사표시 후 특별한 약정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로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죠. 541조 조문입니다. 이게 답이죠.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초구했으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거로 보죠. 수익의사표시 한 것으로 본 게 아니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540조 조문입니다. 76번 환매 틀린 걸 고르시오.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해야 되죠. 약정은 등기에 대항할 수 있어요. 조문 1번이 답입니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재매매 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환매기간 5년으로 정할 때는 7년으로 정할 때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 조문.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신축된 후 우리 환환구지동 생각나죠? 환환구지동 환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관법은 발생하지 않죠? 환환구지동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해서 을한테 매매 계약하고 여기다가 환매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2번에서 소유권이 원래 갑 땅인데
을한테 팔았어요. 을한테. 그리고 3-1 부기등기로 환매특약 등기를 갑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5년 후에 갑한테 갈 땅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을이 건물 지었어요. 이렇게. 일단은 을 건물이죠. 5년 지나서 환매권 행사하니까 야 토지가 넘어갔죠. 을이 네 땅 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가게끔 돼 있잖아요. 에? 5년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건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넘겨준다는 사람은 알고서 집 지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에 성립하지 않죠. 환구지동.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금리란 환매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77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옳은 걸 고르시오. 부속물 매수 청구권요. 부속물이 그러면 부속물은 건물 쪽입니다. 건물,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게 646조, 이게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은 626조가 의무 규정이야. 의무 규정이야. 그리고 부속물 매수지, 즉 부속물은 예를 들어서 샤시 문화 생각하라 그랬죠. 샤시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 돼요. 그럴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가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비용 상환 청구 이거는 의무 규정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그때 필요비는 자 즉시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요 필요비 유익비를 안 주면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아니 유치권 주장 가능하죠. 그리고 제척기간이 있어요. 목적물, 임차물 반환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에? 그리고 이거는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 안 되죠. 에? 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1번이 답이고 부속된 물건 임차인의 구성 부분 예를 들어 목욕실 안에 욕실 안에 타일 구성 부분이 됐죠? 이때는 부속물 매수 대상이 안 되고 비용 상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틀렸죠? 임대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에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죠.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틀렸죠. 일시상 임대차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78번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의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은 낙성, 유상, 쌍무, 불효식 계약이죠. 네? 그러니까 쌍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그대로 갖다 씁니다. 유상이니까 담보책임도 그대로 씁니다. 각각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제됐어. 계약 해제 소구표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고르시오. 그러면 자 해제의 소구표, 해제는 소급 무효가 되죠? 소급에서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가 되고 해제 효과입니다. 해제 효과. 해제 효과. 두 번째가 원상회복이죠. 근데 원상회복은 받은 금전이 있다면 금전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하라 그랬죠. 에? 그리고 원상회복한다 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이 세 가지 효과인데 문제는 제3자가 있냐 아니냐 이걸 좀 물어본 거야. 제3자는 해제된 의사표시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었고 플러스
등기나 인도를 갖춘 사람이죠. 네? 등기나 인도를 갖춘 사람. 그러니까 요 목적물로부터 전세권 취득한 사람, 저당권 취득한 사람, 소유권 등기한 사람, 가등기한 사람, 가압류 등기한 사람, 가처분 등기한 사람 다 보호되죠. 그죠? 그러나 해제로 인해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등기가 안 됐더라도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보호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토지를 산 사람 보호되는데 을이 얼른 건물 지었는데 건물을 산 사람은 제3자로 보호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는 선의자만 보호된다고 했어요. 판례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래서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 매수의 소유권 등기를 갖춘 사람 보호되죠.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해서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조를 위해서 가등기한 사람도 보호됩니다.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토 임차해서 대항력 갖춘 사람도 보호되죠. 근데 계약 해제된 X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건물 매수인은 제3자로 보호가 안 됩니다. 닐이 보호 안 되죠. 답은 3번이고요. 7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 1억 상당을 을의 Y건물 2억 상당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8천만 원으로 보충금은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약정했어요.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래서 교환계약은 1번에 서면을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효식계약입니다. 맞습니다. 2번 을은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죠. 매매대금으로 보니까. 틀렸죠? 계약 체결 후입니다. 후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발적이면 지진으로 분고됐죠? 갑은 을에게 인도 청구하지 못하죠? 위험부담.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저전손해 담보 책임이죠? 저전손해니까 을은 선악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죠? 네?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불효식이니까 유상이니까 담보 책임 갖다 쓰잖아요. 저전손해로 갑니다. 교환계약이 해제됩니다. 원상회복 동시행관계죠. 맞죠? 80번입니다. 갑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동의 없이 미출이죠.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전대차 계약에 동의가 없다. 갑이 있는데 건물을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병한테 전대차를 하려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전대차 자체도 유효하죠. 그러나 동의를 얻어줘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병은 갑한테 담보 책임 추궁하죠. 네? 그리고 요 갑과 을의 임대차는 629조라는 조문에서 해지할 수 있죠. 네? 해지권이 발생하죠. 근데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요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가구점 사건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었죠? 그죠? 그리고 판례가 또 조문이 이게 다락방 하나만 즉 소부분입니다. 소부분만 임대하는 것은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소부분 전대차 했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게 근거 조문이요. 그리고 갑과 병의 관계는 불법점이죠. 불법점인데 임대차 존속 중입니다. 해지하지 않는 동안에는 갑이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차임에 상당한 손해가 없죠. 차임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해지한다면 가능하죠. 이게 핵심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 없는 갑은 무단전대를 임대차 해지할 수 있죠. 근거 조문. 을은 병에게 건물 인도에서 갑이 병이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죠. 맞죠. 3번 을과 병의 전대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을 임대차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지하지 않는다면은 맞죠. 임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판례. 을이 건물 작은 부분, 소부분이죠. 소부분은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가능합니다. 사용하겠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없죠. 됐죠? 다음 주에 이제 10회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